동창회에서 며느리가 울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우는 모습을요. 운 좋았네. 네가 그 집 며느리라니. 저는 멀리서 다 봤어요. 재벌 회장인 줄 모르고 제 며느리를 비웃는 그 얼굴들을요. 집으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어요. 오늘 동창회 참석자 명단 보내세요. 전부요. 내 가족을 울리면 가만 안 둬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옥, 올해 72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재벌 그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래요. 맞아요. 저는 냉정한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려면 그래야 하거든요. 근데 가족 앞에서는 달라요. 제 며느리 서연이한테는 특히요. 오늘 저는 호텔에 왔어요. 며느리 동창회가 열리는 곳이죠. 서연이는 몰라요. 제가 온 줄이요. 왜 왔냐고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지내는지요. 서연이는 조용한 아이예요. 시댁에서도 늘 말이 없죠. 묵묵히 자기 일을 해요. 불평도 안 하고 요구도 안 해요. 사람들은 서연이를 운 좋은 여자라고 해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재벌 며느리가 됐으니까요. 저는 그 말이 싫어요. 운이 아니거든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15년 전 저는 아들 도윤이 결혼 상대를 찾고 있었어요. 재벌집 딸들, 정치인 딸들 다 만나봤죠. 근데 마음에 드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때 서연이를 봤어요. 아들 회사 신입사원이었죠. 회식 자리에서 잠깐 본 거예요. 다른 직원들이 취해서 난리칠 때 서연이는 조용히 뒷정리를 했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책임감 있는 아이구나. 묵묵히 할 일을 하는 아이구나. 그래서 제가 맺어줬어요. 반대가 많았죠. 집안이 안 맞는다고요. 저는 무시했어요. 제 눈을 믿었거든요. 서연이는 15년 동안 잘해왔어요. 시댁 일도 아이들 교육도 남편 뒷바라지도요. 불평 한 번 없이요. 그런 며느리가 오늘 동창회에 왔어요. 저는 호텔 로비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쓰고요. 아무도 저를 못 알아봤죠. 연회장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동창들이에요. 저는 살짝 가까이 갔어요. 문틈 사이로 안이 보였죠. 서연이가 서 있었어요. 한쪽에 조용히요. 다른 동창들이 서연이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처음엔 반가워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름이 미경이라고 들었어요. 야, 서연아. 너 진짜 운 좋았다. 공부도 못하고 집안도 별로였는데 재벌 며느리라니.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그러게. 복권 당첨된 거 아냐?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데려간 거 아닐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서연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웃으려고 애썼죠. 근데 입꼬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경이가 다가갔어요. 근데 서연아, 솔직히 말해봐.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평민 출신이 재벌집에서 어떻게 버텨? 힘들지? 서연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죠. 저는 참았어요. 아직이에요. 아직 나설 때가 아니에요. 서연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잠깐. 화장실 좀. 서연이가 연회장을 나갔어요. 빠르게요. 거의 뛰다시피요. 저는 서연이를 따라갔어요. 화장실 앞에서 멈췄죠.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억누르려고 하는데 새어나오는 울음이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돌아섰어요. 조용히 호텔을 나왔죠. 차에 타서 비서에게 말했어요. 집으로 가요. 집에 도착해서 집무실로 갔어요. 책상 앞에 앉았죠. 전화기를 들었어요. 전화기를 들기 전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서연이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억누르려고 애쓰는 그 소리가요. 15년 동안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본 적 없었어요. 그 아이는 늘 참았거든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었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거렸어요. 사람들은 저를 무서운 사람이라고 해요. 맞아요. 저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적한테는요. 근데 가족은 달라요. 제 가족을 건드리면 가만 안 둬요. 서연이는 제 며느리예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 아이를 울린 사람들은 제 가족을 건드린 거예요. 전화기를 들었어요. 비서실에 연결됐죠.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늘 호텔에서 열린 동창회 있잖아요. 참석자 명단 좀 보내세요. 전부요. 비서가 잠깐 멈췄어요. 이상한 요청이라고 생각했겠죠. 네, 회장님.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밤 안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1시간 후 명단이 도착했어요. 20명 정도 됐죠. 이름, 직업, 배우자 정보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박미경. 그 이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건설회사 대표라고 써 있었죠. 저희 그룹과 거래하는 회사였어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미경이 이름 옆에 동그라미를 쳤죠. 다른 이름들도 봤어요. 서연이를 비웃었던 사람들이요. 하나하나 체크했어요. 남편들 직업을 봤어요. 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사장, 은행 지점장. 다들 잘 사는 것 같았죠. 저는 웃음이 났어요. 이 사람들은 모르겠죠.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요. 새벽 2시였어요. 저는 또 전화를 들었어요. 법무팀장에게요. 밤에 죄송해요. 내일 아침에 보고서 하나 필요해요. 무슨 보고서요?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사업체요. 우리 그룹이랑 관련 있는 거 다 뽑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투자팀장에게도 연락했어요. 그리고 인사팀장에게도요. 저는 밤새 일했어요. 피곤하지 않았어요. 분노가 저를 깨어있게 했거든요. 서연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게 죄예요? 열심히 산 게 잘못이에요? 그 아이는 15년 동안 묵묵히 살았어요. 시댁 어르신들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요. 저는 그런 서연이가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네요. 운이 좋았다고만 하네요. 운이 아니에요. 노력이에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거예요. 아침이 밝았어요. 보고서들이 도착했죠. 저는 천천히 읽어봤어요. 눈이 반짝거렸죠. 미경이 남편 회사는 저희 그룹 외주를 받고 있었어요. 계약 갱신이 다음 달이더라고요. 다른 사람 남편은 저희 그룹 계열사 임원이었어요. 곧 승진 심사가 있대요. 또 다른 사람은 사업 자금을 저희 은행에서 빌렸더라고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좁아요.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죠. 펜을 들었어요. 보고서에 지시사항을 적기 시작했죠. 며느리를 울린 대가요. 인생으로 치르게 해줄게요. 복수는 조용히 시작돼요. 아무도 모르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죠. 서연이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냥 평소처럼 대했죠. 근데 세상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경이 남편 회사 이야기였죠. 저희 그룹에서 외주 계약을 끊었어요. 갱신 안 한다고 통보했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더 좋은 업체를 찾았다고요. 미경이 남편이 난리가 났대요. 그 계약이 회사 매출의 절반이었거든요. 갑자기 끊기니까 회사가 흔들렸죠. 두 번째 소식도 왔어요. 동창회에서 서연이를 비웃었던 또 다른 여자 남편이요. 그 남편은 저희 계열사 임원이었어요. 승진 심사가 있었는데 탈락했대요. 다른 사람이 올라갔죠. 세 번째요. 사업하는 동창 남편한테는 세무조사가 들어갔어요.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조사해보니까 이것저것 나왔대요.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차를 마셨어요. 담담하게요. 서연이는 아직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알 필요도 없죠. 그냥 편하게 살면 돼요. 며칠 후 아들 도윤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왜?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려서요. 서연이 동창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저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도윤이가 저를 봤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죠. 근데 묻지 않았어요. 똑똑한 아들이에요. 서연이한테 잘해줘요. 제가 말했어요. 그 아이는 운이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도윤이 눈이 커졌어요. 저는 15년 전 이야기를 해줬어요. 서연이를 처음 본 날이요. 회식 자리에서 취한 사람들 뒷정리를 하던 서연이. 아무도 안 시켰는데 묵묵히 일하던 그 모습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는 책임감이 있구나.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아이구나. 재벌가 며느리는 화려해 보이지만 힘들어요. 사람들 시선, 시댁 압박, 남편 뒷바라지. 버티는 힘이 필요하죠. 서연이한테 그게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선택했어요. 어머니가 일부러 서연이를 고른 거예요? 도윤이가 물었어요. 그래. 내가 좋아한 것도 있지만 내가 먼저 점 찍었어. 도윤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연이는 우리 집안의 약점이 아니야. 기준이야. 내가 세운 기준.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사람들은 서연이를 평범하다고 해요. 집안이 별 볼 일 없다고요. 근데 저는 달라요.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하죠. 서연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그런 며느리를 울렸어요. 공개적으로 모욕했죠. 용서할 수 없어요. 며칠 후 미경이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서연이한테요. 만나자고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미경이가 갑자기 밥 먹자고 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봐요. 뭔 얘긴지 들어보고. 서연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죠. 곧 알게 될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요. 고개 숙이던 사람이 고개를 들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서연이가 미경이를 만나러 갔어요. 저는 몰래 따라갔죠. 또요. 이번엔 어떤 얼굴을 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죠. 미경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도착했어요. 미경이가 벌떡 일어났죠. 서연아, 와줘서 고마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 달 전 비웃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죠. 서연이가 앉았어요. 조용히요. 미경이가 말을 시작했어요. 서연아,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듣고 있었죠. 미경이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 집이 요즘 힘들어. 남편 회사 계약이 끊기고 사업이 안 되고. 혹시 내가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그래서 만나자고 한 거였어요. 사과가 아니라 부탁하려고요. 서연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경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심이었어요. 서연이는 정말 몰랐거든요. 제가 뭘 했는지요. 미경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도와줘. 너만 말해주면 돼. 시어머니한테 한마디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 달 전에는 서연이가 울었죠. 지금은 미경이가 울고 있어요. 세상은 돌고 돌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서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경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한 가지는 말해줄게. 미경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내가 한 말들 많이 아팠어. 운이 좋았다고 불쌍해서 데려갔다고. 그 말들. 서연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차분했죠. 나는 운이 좋은 게 아니야. 열심히 살았어. 15년 동안. 서연이가 돌아섰어요. 당당하게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그게 내 며느리예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이를 불렀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죠. 어머니 혹시 알고 계셨어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눈치챈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동창회에 갔었어. 멀리서 봤어. 서연이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서연아. 저는 서연이 손을 잡았어요. 넌 우리 집안의 약점이 아니야. 기준이야. 서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15년 전에 널 선택했어. 집안 때문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 때문에. 저는 계속 말했어요. 책임감 있고 묵묵히 버티고 불평 안 하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람들은 몰라. 근데 나는 알아.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 화장실에서 울던 것과는 달랐어요.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죠. 어머니 감사해요. 저는 서연이를 안아줬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었죠. 고마운 건 나야. 우리 집안 지켜줘서. 며칠 후 다른 동창들한테서도 연락이 왔대요. 하나같이 미안하다고요. 도와달라고요. 서연이는 다 거절했어요. 담담하게요. 이제 서연이는 고개를 안 숙여요. 당당해졌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을 건드린 대가는 반드시 받아요. 돈이 아니라 인생으로요. 복수는 끝났어요. 조용하게 완벽하게요. 저는 냉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족 앞에서는 달라요. 내 가족을 울리면 가만 안 둬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이혼하고 5년이 지났어요. 저는 임원이 됐고 전처는 백화점 직원이 됐죠. 옷을 사러 들어간 매장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그녀를 봤어요. 묘한 우월감이 들었죠. 여기서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때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그녀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사장님, 오후 미팅 자료 준비됐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현, 올해 58이에요. 저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대기업 임원이고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차도 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죠. 근데 이상해요. 아침마다 옷장 앞에 서면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옷은 많은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내 서연이를 버렸죠. 아니, 버렸다는 말은 너무 세네요. 그냥 헤어졌어요. 회사 일이 바빴어요. 승진해야 했고 성공해야 했죠. 아내는 그런 저를 이해 못했어요. 집에 좀 더 일찍 오라고 주말에 같이 시간 보내자고 했죠. 저는 짜증이 났어요. 왜 내 발목을 잡냐고요.
성공하면 다 좋아질 거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했어요. 근데 서연이는 안 기다렸어요. 아니, 제가 못 기다리게 했죠. 어느 날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서연이가 먼저요. 솔직히 후련했어요. 이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진짜 성공했어요. 임원이 됐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재혼도 했죠. 미숙이라는 여자예요. 예쁘고 돈 쓰는 걸 좋아해요. 근데요, 이상하게 공허해요. 밤에 넓은 집에 누우면 천장만 보여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외로워요. 오늘은 백화점에 갔어요. 새 옷을 사려고요. 옷을 바꾸면 기분도 바뀔 것 같았거든요. 명품 매장에 들어갔어요. 비싼 정장들이 걸려 있었죠. 저한테 어울리는 것들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인사했어요. 고개를 숙이며요. 저는 옷을 보다가 그 직원을 쳐다봤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었어요. 이서연. 제 전처요. 5년 만이에요.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에요. 서연이는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저를 못 알아본 걸까요? 아니에요. 눈이 마주쳤어요. 알아봤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죠. 저기, 서연 씨? 겨우 그렇게 말했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죠. 오랜만이네요. 그게 전부였어요. 담담했어요. 화가 난 것도 반가운 것도 아니었죠. 저는 서연이를 훑어봤어요. 직원 유니폼이 좀 초라해 보였어요. 이혼하고 힘들었나 봐요. 백화점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니요.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어요. 제가 더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요. 묘한 우월감 같은 거였죠. 여기서 이래요? 제가 물었어요. 네. 서연이가 짧게 대답했어요. 힘들지 않아요? 이런 일. 무슨 말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죠. 내려다보는 말투였어요. 서연이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이상했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뭔가를 아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괜찮아요. 저한테 맞는 일이에요. 그 말이 왜 이상하게 들렸을까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직원들이 서연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한테요. 매니저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서연이한테 뭐라고 속삭였죠. 공손하게요. 이상했어요. 뭔가 어긋난 느낌이었죠. 서연이가 말했어요. 천천히 보세요. 필요하시면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저는 서연이의 뒷모습을 봤어요. 5년 전에 등 돌리고 떠났던 그 뒷모습이요. 근데 달랐어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뭔가 달랐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이상했어요. 저는 옷을 보는 척하면서 서연이를 관찰했어요. 직원이니까 일을 하겠죠. 근데 일하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서연이는 옷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직원들이 서연이한테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고개를 숙이면서요.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같은 직원끼리는 편하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달랐어요. 다들 서연이한테 공손했어요.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젊은 남자였죠. 30 초반쯤 됐을 거예요. 손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슬쩍 물어봤죠. 저 직원분, 여기서 오래 일했어요? 매니저가 서연이 쪽을 봤어요. 그러더니 이상한 미소를 지었죠. 네, 오래되셨죠. 대답이 이상했어요. 오래되셨죠라니요. 직원한테 존댓말을 쓰네요. 저는 정장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300만 원짜리였죠. 비싼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냥 옷이에요.
살 수 있으니까요. 서연이한테 가져갔어요. 일부러요.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팅룸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서연이를 따라갔어요. 뒤에서 보니까 허리가 꼿꼿했어요. 기가 죽은 사람 같지 않았죠. 피팅룸 앞에서 서연이가 멈췄어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못 참고 물었어요. 서연 씨, 솔직히 말해봐요. 여기서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서연이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담담했죠. 왜 힘들어야 하죠? 아니, 그러니까. 백화점 직원이잖아요. 하루 종일 서 있고 손님한테 시달리고. 제가 말하면서도 이상했어요. 왜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걸까요? 서연이가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요. 서연이가 살짝 웃었어요. 도현 씨는 여전하네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팠을까요? 저는 피팅룸에 들어갔어요. 정장을 입어봤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성공한 남자. 비싼 옷을 입은 남자. 근데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요? 밖으로 나왔어요.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서연이 핸드폰이요. 네, 사장님. 서연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서연이 말투가요. 네, 제가 처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더니 매니저를 불렀어요. 지훈 씨, 오후 미팅 자료 준비됐어요? 매니저가 허리를 숙였어요. 네, 사장님. 다 준비해뒀습니다. 사장님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매니저가 서연이한테 사장님이라고 했어요. 서연이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아, 손님 앞에서 실례했네요.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서연 씨, 여기 직원 아니에요? 서연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기만 했죠. 매니저가 대신 말했어요. 손님, 이분은 저희 대표님이세요. 대표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연이가 이 매장 대표라고요? 서연이가 제 손에 들린 정장을 봤어요. 그 옷 잘 어울리세요. 계산하시겠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 들은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뒤집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저는 계산대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300만 원짜리 정장이 들려 있었죠. 근데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서연이가 대표라고요? 이 매장 주인이라고요? 매니저가 계산을 준비했어요. 저는 카드를 꺼냈죠. 그때 서연이가 다가왔어요. 잠깐요. 서연이가 계산대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그걸 봤죠. 회사 로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 로고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서연이가 대답했어요. 도현 씨 회사랑 저희 회사 계약서예요. 매년 갱신하죠.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읽어봤죠. 거래처 이름이 보였어요. SR 패션. 저희 회사 최대 외주 계약처예요. 의류 납품을 담당하는 곳이죠. SR 패션. 이서연. SR이 이서연 이니셜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이 회사가. 네. 제 회사예요. 서연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가 있었으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SR 패션은 저희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래처예요. 이 계약 덕분에 저희 사업부가 성과를 냈어요. 제가 임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죠. 근데 그 회사가 서연이 거라고요? 언제부터? 이 회사가 이혼하고 바로 시작했어요. 5년 됐죠. 5년이요. 저는 그 5년 동안 뭘 했을까요? 승진하고 돈 벌고 재혼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죠.
근데 그 성공 밑에 서연이가 있었어요. 왜 우리 회사랑 계약한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서연이가 저를 봤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도현 씨 회사인 거. 알고도 계속한 거예요? 네. 왜요? 왜 그랬어요? 저한테 복수하려고요? 서연이가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았어요. 복수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잘 살면 되니까요. 그 말이 더 아팠어요. 서연이가 말을 이었어요. 도현 씨, 그때 당신이 버린 건 짐이 아니었어요. 저는 서연이를 봤어요. 동반자였어요. 동반자.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맞아요. 서연이는 짐이 아니었어요.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죠. 회사 일로 지칠 때 밥 차려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고, 힘들 때 응원해줬어요.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고맙다고 한 적 없어요. 오히려 귀찮게 여겼죠. 그리고 버렸어요. 서연이가 서류를 다시 집었어요. 이 계약 내년에 끝나요. 갱신 안 할 생각이에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왜요? 이제 더 큰 회사랑 계약하려고요. 도현 씨 회사 없어도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 회사는요? SR 패션 없으면 매출이 반토막 나요. 제 자리도 위험해지겠죠. 서연이가 웃었어요. 여유로운 미소였어요. 옷 계산하시겠어요? 저는 손에 들린 정장을 봤어요. 300만 원짜리요. 갑자기 이 옷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아니요. 안 살게요. 저는 정장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죠.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잡지도 화내지도 않았죠. 저는 매장을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매장 안이 보였죠. 서연이는 이미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웃으면서요. 저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요. 빈손으로 나왔어요. 옷도 자존심도 없이요. 백화점을 나와서 주차장으로 갔어요. 차에 타고 한참을 앉아 있었죠. 시동을 걸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담담하게 웃던 그 얼굴이요. 화를 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면 저도 뭐라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서연이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웃었어요. 저를 가볍게 대했죠. 마치 지나가는 손님처럼요. 그게 제일 아팠어요. 집으로 운전하면서 생각했어요. 5년 전을요. 이혼할 때 서연이가 그랬어요. 도현 씨 후회할 거예요. 저는 웃었죠. 후회? 뭘요? 성공하면 다 괜찮아질 텐데요.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짐도 별로 안 챙겼죠. 그냥 떠났어요.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서연이 인생은 거기서 멈출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어요. 서연이는 혼자 회사를 세웠어요. 작게 시작해서 키웠죠. 5년 만에 백화점에 매장을 낼 정도로요. 저는 뭘 했을까요? 승진하고 돈 벌고 재혼하고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았죠. 근데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침마다 공허했고 밤마다 외로웠죠. 집에 도착했어요. 넓은 집이에요. 비싼 집이죠. 현관문을 열었어요. 미숙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요. 왔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는 거실을 지나 옷방으로 갔어요. 옷장을 열었죠. 옷이 가득했어요. 비싼 정장들, 명품 셔츠들, 고급 구두들. 전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요? 서연이랑 살 때는 옷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아침마다 서연이가 골라줬죠.
오늘은 이거 입어요. 이게 잘 어울려요. 그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따뜻했던 그 목소리가요. 저는 옷장 앞에 주저앉았어요. 뭘 위해 이렇게 살았을까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 많으면 다 괜찮을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서연이가 말했죠. 버린 건 짐이 아니라 동반자였다고요. 맞아요. 저는 동반자를 버렸어요. 함께 걸어갈 사람을 버리고 혼자 달렸죠. 빨리 가려고요. 근데 도착한 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요. 부장님, SR 패션에서 연락 왔는데요. 내년 계약 갱신 안 한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짜였어요. 서연이 말이요. 이유가 뭐래요? 다른 회사랑 계약한다고요. 저희보다 큰 데래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계약이 끊기면 매출이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면 책임을 져야 해요. 제가요.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없어서요. 서연이는 복수한다고 안 했어요. 그냥 자기 갈 길 간다고 했죠. 근데 그게 제일 무서운 복수였어요. 저는 이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5년 전 서연이가 떠나던 날도 해가 지고 있었죠. 저는 그때 등을 돌렸어요. 안 봤어요. 후회하냐고요? 네. 후회해요. 너무 늦었지만요. 서연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후회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돌아갈 수 없잖아요. 텅 빈 옷장 앞에 앉아서 저는 오래오래 그렇게 있었어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